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포토샵으로, 그죠? 일러스트라고 해보니까 좀 그렇죠?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죠.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우리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포토샵으로, 그죠?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연계해서 작업할 텐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포토샵을 보내는 것을 연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런 이제 사진과 사진 이미지와, 그죠? 그리고 그래픽적인 단순한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사실적 이미지와 라인, 폴리곤, 텍스처, 패턴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낼 때 약간 뭐 패셔너블한 이런 느낌을 만든다든가 좀 뭐랄까요, 유니크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아주 좋은 일러스트레이션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포토샵적으로 가져갈 건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copy and paste라는 방식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져갈 때는 네 가지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 픽셀, 쉐입, 패스라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러스트레이터하고 포토샵 두 가지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를 키고요. 켜준 다음에 색상은 뭐 표시를 좀 해주는 게 좋을 테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컬러만 일단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도구를 가지고 하시든 아니면 패스툴을 가지고 하시든 이렇게 일단은 삼각형 하나 그려보죠. 간단하게 자, 삼각형을 그렸고 그 다음에 도형 툴에서 원형 툴로 원형을 그리는데 색상을 좀 바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옐로우로 하나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도 하나 만들어 보고요. 됐죠? 아까 좀 전에 분명히 뭐라 그랬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토르소의 형태를 표현하는 듯이 자, 이렇게 현대적인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됐나요? 브러쉬 도구 중에서 라인 드로잉 스모스 툴이 있죠? 스모스 툴로 살짝 툭툭 쳐서 좀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컬러는 파랑색으로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하나의 작업이 됐습니다. 뭐 라인은 적용하지 않는 걸로 할 거니까 모두 선택하고 라인은 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면으로 표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copy and paste라고 했으니까 이 대상이 세 개를 가져갈 때는 세 개 전체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요것만 가져간다. 일단은 전제된 상태에서 컨트롤 C 카피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는 겁니다. 컨트롤 포토샵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포토샵으로 간 다음에 포토샵에서는 또 역시 종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A4 사이즈로 동일한 프린트 사이즈인데 A4 이렇게 해서 300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한 200 정도만 낮춰서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네 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픽셀 한번 해볼게요. 픽셀. 픽셀을 하게 되면 이게 자, 이 상태 내에서는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사이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엔터를 쳐주는 거죠. 네. 너무 작게 한 다음에 나중에 키우면 픽셀이 깨지니까 그쵸? 좋지 않죠? 자, 이제 얘는 완전히 포토샵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죠? 별도의 독립적 레이어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게 픽셀의 상태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누르면 패스를 선택해 볼게요. 패스, 오케이. 자, 패스를 선택하게 되면 잠깐요. 선택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선택하고 하면 안 되고, 자, 빈 상태에서 컨트롤 V, 패스, 오케이. 자, 어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패스가 그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윈도우에 패스 패널을 한번 열어보면은 패스가 여기 있네요. 그죠? 패스 패널에 이렇게 들어왔죠. 워크 패스. 확인되시죠? 패스. 그래서 이 대신에 패스는 이렇게 잠깐 요거 눈을 끌까요? 네, 패스가 이렇게 있어서 패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 도구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언제든지. 그죠? 네, 패스로.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색깔을 채울 거야. 라면 어떻게 하더랬어요?
이 상태에서 색깔을 선택하고 이렇게 새로운 내용에서 Alt, Delete 눌러주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겠죠. 그죠? Alt, Delete를 눌러주면은 그 영역에 색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뭔가 이제 대신에 패스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선택의 개념으로 계속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Ctrl V를 누르면 이번에도 뭘 선택하냐? 이번에는 Shape Layer, Shape Layer. Shape Layer는 가장 일러스트레이트랑 근접한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OK 해주면 자, Shape Layer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Shape로 여기 Shape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색상을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Shape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선택 도구에서 다이렉트 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거를 포토샵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조정해서 쓸 수 있다.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업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형상을 조금씩 다시 한번 조정해 볼 수 있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쉐입의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컨트롤 V 스마트 오브젝트가 있어요. 스마트 오브젝트. 오케이. 자, 스마트 오브젝트다. 얘는 그럼 뭐 크기나 이런 것도 역시 동일하게 조정을 하고 아까 픽셀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하지만 엔터를 치게 되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라이브러리 시도를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일단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스마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기호가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을 하면 어때요? 독립적으로 새로운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선택이 됐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변형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라이브 페인트 말고요. 워프 툴 선택을 해서 자, 워프 툴로 이렇게 딱 빼볼까요? 또 들어가고 볼록하게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더 새롭게 다시 잡아볼게요. 엉덩이 쪽도 빼주고 엉덩이 빼주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글래머스럽게 그죠? 자, 이렇게 볼륨감 있고 또 매끄럽고 느낌 있게 한번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다듬었어요. 자, 이렇게 끝내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저장해야 되겠죠? 색상도 바꿀까요? 색상도 다른 색상으로 바꿨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줬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네, 당연히 포토샵으로 가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죠? 색상 모든 것들이 변경되어 있죠. 그죠? 요거랑 다르죠, 밑에 있는 거랑. 그죠? 네. 이게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다시 넘어가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조정하고 다시 저장하면 그대로 포토샵에 반영된다는 거죠. 즉 스마트 오브젝트는 이렇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랑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 자, copy and paste 이해되시겠죠? 자, 이어서 이번에는 좀 전에 저희가 세 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해 놨죠. 그럼 이 오브젝트를 이제 통째로 가져가 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세 개를 카피해서 이것도 가능해요. 컨트롤 C 카피한 다음에 세 개를 동시에 카피해서 아까는 하나만 카피했잖아요. 근데 그냥 세 개 선택해서 카피. 그렇게 한 다음에 포토샵에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네, 이렇게 픽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단지 어때요? 세 개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죠? 네, 단점. 그러니까 이거 세 번 해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를 각각 세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세 개니 망정이지. 만약에 뭐 30개다, 50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막 여러 번, 20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골치 아프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작업은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니까, 그죠? A 해서 제가 1 이렇게 저장을 일단 해놓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저장을 작업한 걸 해놨고요. 자, 레이어를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레이어 1번, 그리고 레이어 1번 안에 당연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파일에 보면은 익스포트 내보내는 거예요. 익스포트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죠?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익스포트 as 바깥쪽으로 내보내겠다. as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역시 포맷이겠죠. 포맷을 tif나 최소한도 pst를 해야 되겠죠. pst. 포토샵에서 열 거니까 pst로 하겠다. 나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자 익스포트 합니다. 확인됐나요? 그리고 CMYK 뭐 메디어 여기서 이제 해상도 중요한 것은 해상도 중요하죠. 컬러도 중요하죠. RGB로 할 거야? 아니면 CMYK 컬러로 할 거야? 참고적으로 RGB를 했을 때는 이게 옵션이 플랫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CMYK 하니까 라이트 레이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예, 이거 좀 차이가 있죠. 자, 요 두 개의 레이어를 읽겠다고 이거는 플랫은 뭐예요? 단순하게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RGB 하게 되면 이게 라이트 레이어를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왜 이렇지? 하여튼 CMYK에서만 라이트 레이어가 살아있네?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포토샵에서 오픈을 하면 되는 거죠. 포토샵 쪽에 가져가서 포토샵에 와서 포토샵에서 파일 오픈을 해서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열어놓은 거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데스크탑에서 우리가 어디 갔나 파트 여기가 아니고 컬러톤이라는 항목 안에 지금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PSD 여기 있네요. PSD AI PST라는 파일이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열기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어지는데 포토샵으로 열어졌는데 뭐야? 얘네들이 어떻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죠, 그죠? 아 이거 왜 이러지? 다시 가봅니다. 당연히 레이어가 몇 개예요? 한 개죠. 네.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얘를 레이어로 세 개의 레이어로 존재하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레이어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release to sequence라는 그러니까 레이어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시퀀스 방식으로 풀어주겠다. release to sequence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게 레이어 1, 2, 3, 4로 싹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겠죠, 그죠? 레이어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빠지죠. 레이어가 이렇게 툭툭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위에 맨 위에 있는 건 지우면 되겠죠. 요 레이어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고, 네, 얘도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하겠죠, 그죠? 이건 이제 일단 세이브를 하게 되면 컨트롤 S를 누르면 이제 형상대로 조정이 되겠죠. 자, 익스포트 다시 파일 익스포트 갑니다. 익스포트 as 됐죠? 여기에서 PST 똑같습니다. PST 이름만 바꿔줄게요. 2로 2 됐습니다. 익스포트 나는 RGB로 할 거야. RGB로 그죠? 미디엄 150으로 하고 해상도는 한 150만 일단 할게. 오케이. 자, 저장이 됐습니다. 자, 다시 포토샵으로 가보죠. 포토샵 파일 오픈 그죠? 2 그죠? AI2 자, 오픈 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 어땠죠? 분명히 레이어로 저장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레이어로 안 들어오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레이어로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익스포트 as를 할 때 자, 다시 여기 3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2-1 이렇게 할까요? 2-1 포토샵 자, 익스포트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CMYK RGB 차이가 뭐라 그랬죠? 라이트 레이어와 플랫 이미지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즉 CMYK를 놓고 라이트 레이어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컬러 모델은 CMYK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그죠? 나중에 바꾸더라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다시 저장을 했죠. 자, 포토샵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토샵에 가가지고 다시 파일 오픈 자 2-1 선택하고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잘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완벽한 레이어 방식으로 다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레이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뭘 실행해야 돼요? 당연히 먼저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이렇게 각각 풀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죠? 핵심.
릴리즈 투 레이어 시퀀스라고 하는 요 명령 혹은 뷰일드로 해도 돼요. 뷰일드로. 이게 뭐 같은 방법입니다. 시퀀스는 이제 순서대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일 거고요. 네, 릴리즈 투 레이어는 역시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시퀀스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걸 약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를 일단 지우고 이 세 개를 지울게요. 지우고 레이어도 삭제해야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넣고 간단하게 다시 자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각형 별 그리고 자, 사각형 오케이. 자 이렇게 하죠. 필요한 건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색상을 다르게 또 컬러에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개를 놨습니다. 됐죠? 네. 별로 이쁘지가 않네요. 그죠? 색상을 바꿔서 잘 보이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레이어에 가가지고 자, 레이어 선택한 상태 내에서 여기서 레이어 to, 릴리즈 to 레이어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결과가 되게 비슷하죠, 그죠? 별 차이가 없어요. 컨트롤 Z 누르면 차이가 없다, 그죠? 아까 시퀀스나 뭐 여기서 자 릴리즈 투 레이어 시퀀스를 했을 때나 뭐 큰 차이가 없죠, 그죠? 자, 어쨌든 요 작업 그리고 해서 저장할 때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익스포트 할 때는 뭐 해라? 익스포트 as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익스포트 할 때는 취소 이름을 바꿔서 저장할 때는 CMYK 해라. 그리고 라이트 레이어를 분명히 체크하라. 알겠죠? 그리고 해상도는 가급적이면 하이 해상도를 하는 게 맞죠. 그죠? 예, 인쇄할 거니까. 자, 그렇게 요거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진 이미지를 그냥 불러왔어요. 사진 이미지를 외부에서 불러온 겁니다. 그죠? 사진 이미지를 한번 불러오신 거고, 요 이미지를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상태에서 레이어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상태 내에서 요 이미지 레이어 1번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템플릿으로 변경하겠죠. 이렇게 템플릿이라는 이미지로 변경하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그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통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약간 카툰화된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외곽만 이렇게 대상의 윤곽의 외곽 쪽만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린다면 자 윤곽의 외곽만 그리는 겁니다. 일단은 빠르게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게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흰색이 방해되니까 끄시면 되죠, 그죠? 끄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바깥쪽을 그리는 겁니다. 바깥쪽 테두리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바깥쪽 테두리를 이렇게 딱 그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대한 이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라인은 이제 약간 두껍게 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좀 더 뚜렷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면을 그려나가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라인이 얇아져야 되죠. 라인의 두께는 얇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한 1픽셀, 2픽셀 너무 작죠. 한 3픽셀 이 정도 돼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여기서부터도 이 두께로 이렇게 큰 형태만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사람도 얼굴도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도 귀가 이 정도 나와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걸로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좀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좀 더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려나가시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여기로 연결돼야 되는데 참.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네, 큰 형태로 보자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런 라인이 끊어지기보다는 이게 붙어야죠. 면에, 그죠? 면이니까 붙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들은 다 붙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지 나중에 선택하기가 쉬워지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데 나중에 중요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라인을 당연히 그려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중에 선을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네, 조정을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데도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네, 이렇게 좀 이상하다. 됐죠?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이제 그린이라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얼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얼굴도 여러분이 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면으로 가는 거고요. 선이다 그러면 이제 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원래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거니까 당연히 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살짝 여기까지 가고 또 여기까지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 여기까지 느낌을 만들겠습니다. 보이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코 부분도 그리고 조금 제가 속도 때문에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부분도 여기는 약간 이렇게 보조적으로 라인만 그죠? 쭉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입술도 마찬가지겠죠. 입술도 여러분 이제 면적으로 그리셔도 되고 선적으로 그리셔도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위에를 조금 생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더 살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좀 더 주름도를 만들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려가기에 따라서 분석하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니까 큰 이게 정답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색깔이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것도 색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런 식의 라인이 만들어질 것이다. 아시겠죠? 이것도 두 개도 마찬가지죠. 두 개도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레이어에서 자, 보시면은 요 끄면 이런 식으로 특징만 살리는 작업을 만들어 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걸 이제 통째로 어디로 가져가요? 포토샵으로 그대로 저장을 해서 불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레이어가 돼 있기 때문에 그죠? 한번 그대로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템플릿을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템플릿 풀고 원래 이미지 그대로 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제가 save as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있던 공간으로 해서 저장을 하나 저장을 일단 해놓고요. 자, 이거를 이제 익스포트 해야 되겠죠. 익스포트 as 그래서 pst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pst 네, 됐습니다. 저장.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라이트 레이어 그죠? 네, gmark 오케이.
그러면 이미지까지 다 저장이 돼요. 이미지는 나는 포토샵에서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는 지우고 요 라인만 불러가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포토샵을 가보면 포토샵에서 오픈을 하면 그렇죠? 현재 작업을 어디 갔지? 자 여기서 여기 있네요. PSD 열기 하게 되면은 자 그대로 들어오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요 이미지에서 제가 매직 원드 툴로 바깥쪽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요 영역만 선택하는 거죠. 매직 원드 클릭해서 그러면 요 선택한 거를 셀렉트 인버스 시키면 되겠죠. 셀렉트 선택하고 셀렉트에 가서 인버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서 컨트롤 J를 누르면 요 모양만 어떻게 돼요? 사람 모양만 네, 딱 복사가 돼서 레이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이미지에서 나 머리카락 색깔 넣고 싶다 그러면 매직 원더로 역시 선택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해서 헤드 딜리트 이렇게 넣고 그죠? 그다음에 옷 부분도 난 넣겠다. 옷 부분도 이렇게 선택하겠다. 그러면 여기 가서 혹시 선택해야 되겠죠? T 클릭 이렇게 선택해서 색상을 선택하고 레이어하고 Alt 딜리트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게 한 방에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가 끊어져 있네요. 아까 실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연결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선과 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선은 그대로 살아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선 색깔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선이 선택되죠. 컨트롤 키고 이 창을 클릭하면은 선이 선택돼요. 새로운 레이어 선택하고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을 한번 바꿔서 Alt 딜리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패턴도 한번 넣어보죠. 패턴도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FX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패턴 오버레이 그렇죠? 패턴 오버레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해주면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죠? 네. 밑에다가는 솔리드 컬러 혹은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속도를 빨리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의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미지를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예,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 작업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단순한 라인으로만 하지 마시고 패턴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장식도 넣을 수 있고 그죠? 나머지 추가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